미국에서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특히 중산층 이하 소득을 가진 분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세금 혜택이 있는데도 많은 한인분들이 이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데요. 바로 Savers Credit이라고 불리는 저축자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연간 최대 $2,000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이 숨겨진 절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2027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제도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Savers Credit. 도대체 뭘까요? Savers Credit의 정식 명칭은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중저소득층의 은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401k, IRA, 403 등 적격 은퇴 계좌에 돈을 넣으면 정부가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실제 내야 할 세금에서 달러 대 달러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연소득이 $40,000인 경우 401k에 $2,000를 넣으면 50% 공제율이 적용되어 $1,000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1,000만 부담하고 $2,000를 저축한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았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소득 기준과 공제율을 상세 분석해봤습니다. Savers Credit의 핵심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공제율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공동신고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총 소득이 $46,000 이하인 경우에는 5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6,001에서 $50,000 사이에 있다면 20%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0에서 $76,500 구간에서는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76,501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독신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총 소득이 $23,000 이하라면 50%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001에서 $25,000 사이라면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5,001에서 $38,250 구간에서는 10%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38,251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됩니다. 2024년에는 이전 연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개인당 연간 최대 $1,000, 부부 공동신고 시 최대 $2,000입니다. 이는 실제 납입한 금액이 아닌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절세 효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김씨 부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연소득은 $45,000입니다. 김씨 부부가 401 계좌에 $4,000를 납입했습니다. 이들의 소득 구간에서는 5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공제 가능액을 계산해보면 $2,000에 50%를 곱한 $1,000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신고의 최대 한도가 $2,000이므로 $2,00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부담액은 $4,000에서 $2,000를 뺀 $2,000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씨 부부입니다. 연소득이 $48,000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씨 부부는 401 계좌에 $3,000를 납입했습니다. 이들의 소득 구간에서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액을 계산하면 $3,000에 20%를 곱한 $600가 됩니다. 실질 부담액은 $3,000에서 $600를 뺀 $2,400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독신인 박씨의 경우입니다. 연소득이 $30,000입니다. 박씨는 IRA 계좌에 $2,000를 납입했습니다. 이 소득 구간에서는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2,000에 10%를 곱한 $200가 됩니다. 실질 부담액은 $2,000에서 $200를 뺀 $1,800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Savers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풀타임 학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풀타임 학생 규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적용 가능한 계좌 유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01, 403, 457 등의 직장 은퇴 계좌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SIMPLE, IRA와 SEP, IRA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 501 플랜도 적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제외되는 납입 유형들도 있습니다. 롤오버 금액은 제외됩니다. 직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매칭 기여금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기여금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세금 혜택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이버스 크레딧은 다른 은퇴 관련 세금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트래디셔널 IRA와 함께 활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소득 4만 달러인 독신자가 트래디셔널 IRA에 2,000달러를 납입했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트래디셔널 IRA 공제를 통해 2,000달러를 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세이버스 크레딧을 통해 200달러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oth IRA와의 활용을 알아보겠습니다. Roth IRA는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세이버스 크레딧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시기에는 Roth IRA 세이버스 크레딧 조합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401 매칭을 제공한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여한 금액에는 세이버스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회사 매칭 금액은 추가 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세전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약까지 더해집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이버스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포럼 8880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정보와 신고 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적격 은퇴계좌별 납입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정총소득을 확인하고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계산된 크레딧을 포럼 1040에 이전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세무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이번에는 제출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세금 보고 기한인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제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Non-refundable credit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이버스 크레딧은 환급 불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 즉,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크레딧이 클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을 0까지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 계산된 세금이 500달러인데 세이버스 크레딧이 1,000달러라면 세금은 0이 되지만 나머지 500달러를 현금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정총소득을 계산할 때 한국에서 오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한국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자격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한 명은 소득이 낮고 다른 한 명은 높다면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소득을 달러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환율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평균 환율 사용을 권장합니다. 연말에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나서 자격을 잃을 것 같다면 연금 계좌 납입을 늘려서 조정총소득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세이버스 크레딧이 세이버스 매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은퇴 저축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은퇴 계좌에 매칭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이버스 매치의 새로운 방식이 가져올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세금 부담이 없어도 혜택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퇴 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소득 기준과 유사한 수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매칭 금액은 연간 1,000달러로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 시행에 앞서 2025년과 2026년은 현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제도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최적 활용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최고 공제율 구간 50% 공제. 이 구간에서는 세이버스 크레딧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가능한 한 최대 한도까지 은퇴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경우 각자 2,000달러씩 총 4,000달러를 넣으면 2,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50% 할인된 가격으로 은퇴, 저축을 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중간 공제율 구간 20%, 10% 공제. 이 구간에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세금 혜택과 조합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20% 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 트래디셔널 IRA의 소득공제와 세이버스 크레딧을 동시에 받으면 납입 금액의 상당 부분을 세금 혜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상 소득자, 소득이
자격 기준 경계선에 있다면 연금 계좌 납입을 통해 조정총 소득을 낮춰 Savers Credit 자격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인 가정들의 Savers Credit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김 씨 부부는 각각 레스토랑과 마트에서 일하며 연소득이 44,000달러였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Savers Credit을 알고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Roth IRA에 4,000달러를 납입하고 2,0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5년간 총 2만 달러를 저축했지만 실제 부담은 10,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Roth IRA의 세후 성장으로 은퇴 시에는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로 텍사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이 씨는 연소득 32,000달러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본격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서 Savers Credit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IRA에 2,000달러를 넣고 200달러의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비록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10% 할인 효과와 함께 꾸준한 저축 습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13년간 지속한 결과 상당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Savers Credit 활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타이밍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연말에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은퇴 계좌 납입을 통해 조정총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공제 항목과의 조화. Savers Credit은 다른 세금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세무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다른 크레딧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Savers Credit은 단순한 세금 절약을 넘어 은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초기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관리도 중요합니다. 은퇴 계좌 납입 증명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 감사 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은퇴 계좌 관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련해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연금을 받고 있는데 Savers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연금도 미국 소득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한 조정총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 금액과 미국 소득을 합쳐서 판단하세요. 회사 401에 매칭이 있는데 이것도 Savers Credit 대상인가요? 회사 매칭 금액은 제외되고 본인이 직접 기여한 금액만 Savers Credit 대상입니다. 부부가 따로 세금 보고를 하면 더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공동신고가 유리하지만 소득이 경계선에 있다면 별도 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상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18세 이상이면서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Savers Credit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강력한 은퇴, 저축 인센티브입니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 있는 한인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2027년 Savers Mature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고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Savers Credit과 같은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 소득이 있거나 복잡한 상황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